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에서 큐레이션 서점이랑 동네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 전문가 분들이신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초청을 해주신 게 진짜 소상공인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오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는 또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냐라는 것들을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고요. 한 열 몇 명 정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쯤 그리고 이제 뉴스나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한 2월쯤? 2월쯤 2월 첫째 주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순쯤 점점 손님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었고 그래도 안정세에 좀 더 접어들고 있었고 저희는 확진자나 뭐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라는 거 있어서 한 두째 주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또다시 원 상태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슈퍼 전파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3월이었죠. 급감했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께서 매출 하락이나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저희 뭐 이건 서점의 경우지만 뭐 한 명 하루에 10명 정도 온다라고 쳤을 때는 지금 진짜 한두 명 올까 말까 한 정도가 되었고 많은 공간에서 모일 수가 없었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조차도 손님들한테 오라는 소리를 하기가 되게 민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사장님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 왜냐면 손님들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 사장님들끼리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열어도 문제고 안 열어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면 문제가 첫 번째 확진자가 왔다 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왜냐면 요즘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그 가게 명들이 상호명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미지 타격이 너무나도 세서 회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 가게 근처에서도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이제 소문이 나고 그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셨고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대표들은 저희부터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라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열어도 매출에 비해서 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버린 거. 전기세부터 해서 뭐 알바 쓰시는 분들은 알바 임금도 나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문을 닫으면 이제 수익이 제로가 되는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체감하는 것,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할 때가 이제 거의 문자로 안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당동에 확진자가 처음으로 뜬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가게들이 손님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런 확진자 안내 멘트가 나오는 순간 그 동네가 정말 죽은 동네가 되고 예를 들면은 뭐 빵집에 케이크를 예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날 바로 다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당동에도 확진자가 왔다 갔다라는 그날부터 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줄줄 휴업을 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거의 저도 한 일주일 정도 휴업을 했는데 겁나는 건 그거였어요. 확진자가 올까봐의 두려움.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었고 다른 사장님들도 옆 가게는 확진자가 왔다 갔다. 그래서 몇 주째 문을 열지 못하고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 이미지 타격 때문에 계속해서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가 지금 다시 열기 시작을 하셨던 게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열 수가 없는 거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언제까지 닫아야 하나라는 것들이 많이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다시 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저희한테 혜택이 많이 되는 게 착한 임대업 사업이잖아요. 저희 그 우편함에 봐도 건물주들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동사무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느껴지지는 못해요. 느껴지지도 못하고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희 동네에도 이쪽 가게는 이제 임대료를 몇 퍼센트 내렸다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죠. 좋은 사례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여서 그래서 왜 퍼뜨리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그 다른 임대인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괜히 우리까지 내려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소리에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안타까웠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군중심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 대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출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출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침체가 되고 있고 손님들은 오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는데 그 다음 주 지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더 강력한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은 계속 0이 되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제일 불안한 건 대출을 했다고 해서 뭔가 밝은 미래가 있으면 원금을 받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두려움들이 저희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대출을 해봤자 빚만 늘어난다라는 생각이랑 현실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압박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상공인진흥원에 가서 저희가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지금 줄이 어마어마해요. 줄이 어마어마하고 저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받아보신 분들 뭐 한두 달 더 걸리지 않을까. 그냥 몰려서 2달 걸리지 않을까인데 지금은 뭐 패스트트랙이라 해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도 나왔지만 사실 그게 저희한테 무의미해요. 1,000만 원이잖아요.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저희도 믿을 사람들 전문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정말 저희 시민들은 전문가밖에 없는데 이 전문가들이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왜냐면 전문가들 또한 오류가 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지만 사실은 저희 사장님들끼리는 나라 일은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왜냐면 너무 느리잖아요. 막 통과해야 되고라는 그런 너무나 첩정산중의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 사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생존이 목적이죠.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버틸까 다음을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젊은 사장들은. 왜냐하면 장기화 될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언젠가는 종료가 될 건데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주춤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또 이 동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끼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눌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월세가 가장 주된 이유인데 사실 사장님들끼리 저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막아야 되지 않냐. 아예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나. 월세를 못 받게. 왜냐면 저희는 정말 0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희들끼리도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버티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고 있지만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몇몇 분들한테는 돌아가겠고 분명히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겠지만 문제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